둘째 아들 광해군 이호는 이에 세자로 책봉하니 전란 중에 세자라니 비당금침을 깔아놓은 자리가 아닌 걸 잘 아시겠지요? 나를 키워준 내 스승님을 죽이고 백성들을 버리고 파천길에 오른 금상을 사명에 처할 것이다. 그 주어진 시대라는 환경과 그 시대에서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어떤 시대적 소명, 이것으로부터 접근해서 봐야 되는데, 뭐 그렇게 본다면 선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의 그 여지는 상당히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광해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광해군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에 임금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은 되게 시사한 바가 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광해군은 민화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전국을 이제 많이 누벼봤고, 또 실제 백성들의 삶을 경험했고, 또 민화란이라고 하는 국난을 통해서 나라가 얼마나 피폐해졌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이에 기초해서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나라를 복구하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켜 나갈지에 대한 이런 구상을 갖춘 인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또 그만큼의 총명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선조는 이제 초기에 굉장히 영특함으로 왕이 된 인물이잖아요. 처신에서 빼어남으로 왕이 된 인물인데, 젊은 날에서는 좀 이제 총명하면서도 주목을 받을 만큼 이제 단정한 외모를 갖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깎고, 다만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 각종 그 광해군과의 광해군을 이제 진시하고 미화하는 과정에서 보여졌던 선의라든가 이런 행보에서 보이듯이 되게 심술궂은 이런 인상을 이제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기록부에서. 광해는 말 그대로 이제 좀 똑똑하고 화단성 있는 청년 이런 이미지였고, 근데 연기는 워낙 두 분 다 잘하시는 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선조라는 인물 자체가 물론 이제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것이 꼭 어떤 선조의 실제적인 진실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선조가 갖고 있는 그런 우유부단함 또는 매사 이제 모든 문제들 남에게 들리는, 남 탓하기 좋아하고 이런 뭐랄까 좀 짜증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이제 드라마는 광해가 이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세자가 되기 전 과정에서도 광해는 그냥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여서 세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 임해군은 그 광해와는 다르게 이제 굉장히 지멋대로 행동하고 후학하거나 아니면 불을 밝히거나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해서 이제 신하들의 조정의 여론에서 이제 밀려났던 것 같고, 또한 이제 선조의 사랑을 받는 신성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이제 신중한 처신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해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또 전후의 그런 아버지와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적인 그런 느낌으로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마치 사도세자와 영조 이런 것처럼 하여튼 형인 임해군이나 뭐 순화군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신중했다라고 하는, 총명하고 신중해서 조야의 어떤 그 인망을 얻었다라고 정도 볼 수 있겠고,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세자로 책봉된 이후에는 거의 곧바로 이제 분조 활동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분조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조정을 나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제 임금이 있는 의주에 이제 임금이 있는 곳에서는 그야말로 뭐 임금을 이제 그 호위하는 정도의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광해군이 이끄는 분조는 실제 이제 당시 난국에 대처하면서 뭐 의병들을 찾아가가지고 격리한다든가, 또는 백성들한테 의병 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 이제 권하고 또 지휘하고 격려하는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의 정부 기능을 이제 분조가 담당한 것이죠. 그리고 그 분조 활동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문제 삼을 게 거의 없을 정도로 그 당시 시대가 요구하는 분조 활동을 잘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분조 활동을 잘하고 당시 명나라 장수들로부터 평가도 받고 이랬기 때문에 곧바로 세자의 자리가 튼튼해졌으면 굉장히 좋은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그 당시 황제가 선조처럼 이제 자기 정비로부터, 그러니까 적황후로부터 이제 자식을 얻지 못해가지고 서자밖에 없는 조건인데, 서자 중에서도 첫째가 아닌 셋째인가를 이제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적자가 없으면 장자가 계승하는 게 당연한 원칙인데, 만약에 조선에서 광해군이라고 하는 장자도 아니고 적자도 아닌 왕자를 이제 승인한다고 할 경우에 곧바로 황제가 바로 저기도 그러지 않냐 하면서 이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이뻐하는 아들을 황태자에 봉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중국 조정에서 반대를 계속한 거예요. 이제 국내적으로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제 그 선조가 이제 아들 광해군에 대해서 약간 지시를 하게 되면서 좀 이제 세자를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게 보이게 되면 신하들은 왕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는데 선수들인 사람들이니까 왕이 세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네라고 하는 걸 인식한 어떤 세력들에서 광해를 좀 끌어내리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세자 자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나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본이라서 나라의 근본이거든요. 한번 나라의 근본이 정해졌는데 근본을 뒤집을 만한 그러한 어떤 세자의 악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고서는 세자를 아무리 임금이라 하더라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광해를 정말 배제하고 싶으면 광해가 결정적인 실수나 큰 잘못을 하게끔 뭔가 이제 멍석을 깔아서 그런 일로 유도하는 이런 것은 가능할 수 있었을 수 있지만 광해가 싫어해가지고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해로서는 자신을 지키는 최선의 방책이 실수하지 않는 것, 잘못하지 않는 것, 바짝 엎드려 있는 것이죠. 광해 정치를 망친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그 많은 궁궐을 건설하고 했던 것 자체도 사실 이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도의 보건공사로 끝나야 될 상황이었는데 아주 이제 태평성대 때보다 더 많이 이제 건설하려고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그 미신에서 됐거든요. 광해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얘기가 이제 중리외교잖아요. 실제 당시 세계사적으로 그러니까 동양에서 이 대륙에 그 맹주를 놓고 쟁패가 이제 벌어지고 있고 시대사적으로 그 주인이 바뀌어가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냉철하게 보고 또 그에 걸맞는 판단을 내렸던 거의 당시로서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죠. 문제는 이제 그 세자 기간에 있었던 그 아버지와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자신에 대한 적대적인 이런 움직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나 커서 이거에 대한 반작용이 그와 같은 이제 옥사의 정치 이런 것들로 나아가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운 거죠. 이와 같은 위급한 시대, 그야말로 국난이었던 시기에 당시 이제 정점에 있었던 왕이나 그 인사들이 보여줬던 무능함, 무책임함 이런 것들은 또 있는 그대로 극명하게 드러났으면 좋겠고, 또 반면에 이 분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자발적인 의병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들을 재조직하고 뭐 연기시키기 위한 이런 노력들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어떤 지식들이 좀 쌓이지 않겠나 싶긴 하네요. 말하자면 비전사업 이런 것들 시도도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렇더라도 그 배경 자체가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혹은 그때의 어떤 사건이나 특정한 인물들을 배경으로 한다 하면은 좀 더 그 인물들의 실체에 좀 더 바탕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대의 요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걸맞는 해결책을 내놓는 리더, 이것이 이제 가장 바람직한 리더상이 아닌가. 저하의 어깨에 이 나라의 명운이 달려있습니다. 부디 강령하시옵소서.